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지막 차시로 낙상과 욕창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차시의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이번 시간은 앞에서 설명드린 질환들의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낙상에 대한 관리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후에 욕창의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상이라고 하면 외적인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비의도적으로 균형이나 안정성을 잃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은 것, 즉 단순히 넘어진 것을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때 지나가다가 미끄러워서 넘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없거나 심하게 다치지 않으면 사실 주변을 의식하기가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먼저 보고 누가 안 봤나 창피하다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텐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낙상은 나이가 들면 넘어지게 되는 당연한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생기는 불의의 사고도 아니고 예측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상으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골절이 있거나 머리에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 등이 생기거나 긁히거나 삐거나 하는 등 합병증으로 인해 낙상이 더 위험합니다. 이런 합병증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진은 골절 사진입니다. 엉덩이 뼈와 대퇴 사이의 골절로 이런 경우 수술로 핀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골절된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가 이 골절 사진인데요. 이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옆에 수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 핀이 박혀 있는 것을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 오랜 기간의 침상에서의 생활이 필요하겠죠. 결국 이런 경우 이후에 설명드릴 욕창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낙상의 위험 요인으로는 바뀔 수 없는 대상자의 문제와 주변 환경을 바꾼다면 낙상의 위험이 줄어드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대상자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병들이나 증상들이 있습니다. 반응이 느리거나 몸의 움직임이 느려서 넘어지게 되거나 뇌전증 같은 발작, 시각 이상으로 앞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거나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러워 넘어지거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즘 간질은 뇌전증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또한 근육이 약화되는 골다공증이나 갑상샘 질환 등이 있고 저혈당으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의 침상 안정이나 혈압을 낮추는 약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결국 이런 문제들은 낙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정이 가능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바닥이 미끄럽거나 전기 코드가 있거나 문지방 등 이런 문제로 넘어지기도 하므로 요즘은 문지방을 없애거나 화장실 바닥에 물기를 제거하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 지팡이나 끌고 다니시는 보행 보조기구, 관절 보호 패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인라인이나 자전거를 탈 때 무릎이나 팔꿈치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처럼 노인들에서도 보호 패드를 쓸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대상자들이 목욕할 때 사용하면 좋을 의자와 욕조입니다. 실제 물품인데요. 의자에 물 빠지는 구멍을 만들면 목욕할 때 일어나서 넘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시설에서 노인분이 목욕을 하는데 옆에 요양보호사분이 계셨지만 일어나시다가 미끄러져서 골절이 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의사 선생님이 슬리퍼를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슬리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슬리퍼보다는 운동화, 실내화 등을 신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관리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환경 관리가 필요합니다. 낙상폰 등이 출시되어서 넘어졌을 때 이 상황이 가족이나 경찰서 등 환자의 상태를 알려야 하는 곳들로 알람이 가는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손쉽게 집에서 근력을 높이기 위한 운동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영양도 중요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아래 그림처럼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요. 손쉽게 집에서 세라밴드 같은 긴 끈의 고무밴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강도에 따라서 색깔별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고무끈을 의자에 묶어서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하지 근력을 좋게 하는 좋은 운동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서는 것이 가능한 경우 서 있을 때, 누웠을 때, 앉았을 때 하는 운동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이 운동을 한번 보호자분들도 해보시고 환자분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욕창과 관리 방안입니다. 만성상처인 욕창은 압력, 응전력, 마찰이나 습기 등의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영양 결핍이나 나이, 조직 관류 등의 내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응전력은 침대에서 미끄러지는 힘이고 조직 관류는 혈액이 잘 순환하는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욕창은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잘 안 되고 단계가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욕창은 뼈가 돌출되어 있거나 체중이 많이 모아지는 곳에 잘 생깁니다. 엉덩이뼈, 꼬리뼈, 골반, 발꿈치, 팔꿈치, 척추, 무릎, 귀, 뒤통수라고 하는 후두부에 많이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눌려서 많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피부를 한번 보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바깥쪽이 표피라고 하고요. 그 아랫부분이 진피, 그 아래가 인슐린 주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 피하 조직, 그 아래는 예방접종이나 여러분들이 주로 엉덩이 주사를 맞는 근육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욕창 호발 부위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엉덩이뼈 한번 찾아보실까요? 꼬리뼈, 골반, 팔꿈치, 발꿈치, 척추, 무릎, 귀, 뒤통수가 앉아있을 경우, 옆으로 누웠을 경우, 반듯하게 누워있을 경우 이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어느 부분에 욕창이 잘 생겼구나 하고 살펴보시고 대상자분들의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욕창은 단계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진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 4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비창백성 홍반으로 일반적으로 뼈 돌출 부위에 국소적으로 형성되고 눌러도 하얗게 되지 않는 발적이 있는 온전한 피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쪽으로 계속 누워 잔다면 붉게 표시가 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1단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손을 한번 눌러볼까요? 하얗게 되었다가 다시 붉게 되는데 이것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눌러도 하얗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체위 변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피부에 대해 이야기한 진피까지 부분적으로 손상된 상태가 2단계인데요. 분홍색이나 붉은색을 띠며 출혈이 없는 얕은 궤양으로 수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의 피부가 얇기 때문에 밴드 등을 붙이고 떼어내면서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은 종이 반창고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반창고를 떼다가 욕창이 발생하거나 산소 호흡기 같은 걸 이용하다가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반창고를 떼다가 상처가 나서 욕창이 발생하거나 산소 마스크를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욕창이 닿는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는 표피와 진피는 물론 피하 조직까지 손상된 상태입니다. 근육이나 뼈는 노출되지 않았고 괴사 조직이나 구멍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2단계보다 훨씬 상처가 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단계는 근막 이하의 조직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근육이나 뼈 등이 노출되고 썩은 조직이나 구멍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심부 조직 손상 욕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안쪽에 심부 조직이 손상되어서 피멍이 든 것 같은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1단계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벗겨지고 3, 4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의 일부분이 자주색이나 젓갈색으로 변색된 온전한 피부로 압력이나 미끄러지는 압력으로 인해서 저 안쪽의 조직이 손상돼서 혈액이 찬 수포, 물집이라고 하죠. 이것이 나타난 상태를 말합니다.
가끔 어르신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체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욕창 발생이 어떤 대상자에게 많이 생기는가를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감각 인지를 보겠는데요. 이것은 압력으로 인한 불편감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즉 통증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습기는 땀이나 소변으로 축축한 피부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아무래도 기저귀를 사용하거나 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욕창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활동성은 활동 여부가 침상, 의자, 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기동성은 움직임이 어려운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영양은 식품 섭취를 확인하고 마찰력과 전단력은 침대나 의자에서 혼자 움직이는지 미끄러지지는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6가지 항목을 보면서 욕창의 위험이 높은지 낮은지를 사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창의 합병증은 감염과 진피나 피하 조직의 감염인 봉화지겸, 뼈까지 감염이 된 골수염 등이 있습니다. 욕창 상처가 지속되면 감염이 되고 결국 뼈까지 침범해서 골수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창의 관리 방안으로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피부를 확인합니다. 온수와 순한 청결제로 피부를 닦습니다. 환경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합니다. 피부가 젖지 않도록 요실금 등을 잘 관리하고 2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합니다. 변색, 얼룩진 부위를 만져보고 특별한 체위가 요구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침대 머리는 30도 미만으로 올리는데 에어 매트리스가 도움이 됩니다. 관절 범위 운동과 보행을 격려하고 환자의 영양 상태를 사정합니다. 욕창의 위험 요인과 예방에 대해 환자를 교육하고 지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욕창이 생기지 않게 적절한 체위 변경과 운동을 포함한 관리를 해주셔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은 실제 매트리스 사진들입니다. 침대 위에 공기 침뇨, 에어 매트리스를 깔거나 침대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특수 침대로 압력을 한 곳에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창 드레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즈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소독에 효과가 없습니다. 최근 아주 손쉬운 드레싱 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욕창 드레싱은 폼 드레싱,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하이드로 파이버 드레싱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디폼은 폼 드레싱의 물품이고 듀오덤은 하이드로콜로이드의 물품입니다. 아쿠아셀이라는 물품이 있는데 이것은 하이드로 파이버의 물품인데요. 보통 우리가 메디폼과 듀오덤을 구분을 해서 쓰는데요. 분비물이 많으면 두꺼운 메디폼을, 분비물이 좀 적으면 듀오덤을 씁니다. 아마 이 2가지 구분이 어려우셨다면 이번 기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쿠아셀이라고 해서 하이드로 파이버 드레싱의 물품을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은 말랑말랑한 젤 형태 같은 모양입니다. 이것을 상처만큼 잘라서 붙이고 다시 위에 듀오덤을 붙이면 쉽게 드레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손쉬운 드레싱 물품을 설명드렸습니다.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체를 잘 확인하고 체위를 변경하고 움직임이 가능하다면 관절 운동이라든가 조금씩 움직여서 욕창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4차 시의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낙상과 욕창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